안녕하세요. 마인드퍼스트 편집부장 김근영입니다. 마인드퍼스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영상으로 주요 뉴스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반응을 전하는 마인드뉴스 인사이드. 당사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마인드퍼스트의 박종원 국장님께서 전해드립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포스트 박정훈 기자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세미나 소식인데요. 한국정신장애인 가족지원 활동가 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입니다. 여기서 일본도 다 없앤 보호 의무자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군요. 국장님, 우선 보호 의무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행 민법은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 여기에서는 부양 의무자뿐만이 아니라 보호 의무자 제도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호 의무자는 당사자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필요한 한 주체입니다. 즉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기관의 정신과 의사 2명이 같은 진단이 있으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보호 의무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단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 제도는 그 주체가 직계 가족만을 요구를 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만 가능하고 1, 2촌이죠. 부모 자녀만 가능하고 형제 자매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한 형제 자매에게 보호 의무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2019년 4월에 경남 진주 방화 사건에서 이 안인덕 사건이라고 하죠. 이 안인덕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인덕 형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동생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인덕의 입원을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지만 공적기관들이 보호 의무자 제도를 앞세우면서 내세워서 입원이 가능하지 않다,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장애 운동단체들은 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다는 거죠.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에게 당사자를 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무를 가족에게 다 떠넘기고 방임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미 보호의무자 제도가 모두 폐지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로 공적 기관들이 정말 응급 상황인데도 일단 가족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적 기관들이 가족에게 책임을 짐지려는 그러한 모양새가 제도화돼 있는데 요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가족은 앞으로 이제 보호 의무자가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을 둔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사자를 보호하고 싶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돌봄을 제공하다 보면 소진, 즉 번아웃이 되면서 깊은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족에게만 돌봄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반드시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 입원에서 보호 의무자가 그 입원에 동의하는 공적 주체가 되면서 치료의 대행자처럼 돼버렸는데 입원에 동의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당사자가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가족에게 깊은 배신감과 원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호의무자 제도 대신 법이나 준사법에 의한 입원과 치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 일단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치 치매 국가 책임제와 발달 장애 국가 책임제처럼 국가가 정신 장애인 회복을 책임지는 명확한 공적 주체로 하고 가족은 치료의 대행자가 아니라 회복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국가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책임지는 명확한 공적 주체가 되어야 하고, 가족은 치료의 대행자가 아니라 회복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뭐 두 가지 정도로 꼽는다면, 먼저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지난 7월에 대법원이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인이죠. 30대의 성인인 정신질환자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내고 옆집까지 불에 타서 손해를 입었다면 가족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인 부모가 성인 피해 보호자인 정신질환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호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호의무자 제도 때문에 손해배상 위험이 생기고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면 이런 병원이나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네, 가족 지원 활동가에 대한 건데요. 회복한 당사자가 회복 중인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지원가가 있듯이 회복된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을 돕는 가족 지원 활동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가족의 의무가 당사자가 자타 위험이 없도록 돌봐야 한다는 규정을 넣고 있었어요.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당사자를 감당하는 몫을 가족에게만 다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어울려서 동명상련이죠. 가족끼리 어울려서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하고 지지하는 가족단체 지원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가족교육이 민간에게만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공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고 가족 지원과 활동과 양성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